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한 부분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는 궁금한 거 알려줌 MC 강윤지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희망의 아이콘 이승희 크라운 마스터님과 반전 매력 카리스마 박은택 로열 마스터님과 함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분 지난번 케미가 장난이 아니셨거든요. 케미가 뭐예요? 두 분 동갑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4개월 딸이. 4개월이 어디? 4개월. 이승희 크라운님께서 4개월 누나세요? 네, 누나요. 아, 초동안이네요. 아이, 아, 이거 끝나고 나서 막 네, 댓글 중에 시너지앰플을 항시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의 지혜뿐만 아니라 위트도 겸비하신 두 분과 함께합니다. 궁금한 것 알려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수입이 되지 않는 전업 파트너님들은 생계적으로 어려워하셔서 부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전업으로 하라고 안내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스폰서에게 물어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초기에 저희가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딱 결정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현실 점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상황이 돈이 안 되는 동안에 충분히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지 괜찮은지를 본인이 결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내가 생계 때문에 걱정하면서 다시 부업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려울 때,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비주로 인해서 막막할 때 레터미를 만나게 됐고 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죠.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에너지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힘으로 막 제가 뛰어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이유인데 누구는 그것이 내가 못할 이유가 되고 어떤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미쳐있다면 당연히 전업, 미쳐있지 않다면 네, 그렇다면 네. 불광부급이라고 미쳤기 때문에 온 거죠. 꼭 이렇게 한자를 쓰신다니까요. 창원을 한 2, 3년 다닌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창원 대로의 벚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니까 주변을 두리번 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해가 지나가면서 이 도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었구나.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보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시 왔다가 부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현실 점검뿐만 아니라 스폰서가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소비자 관리를 위해서 스폰서는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까요? 소비자 관리를 위한 후원까지도 동행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사실 한두 번 정도는 가서 스폰서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걸 알려줄 수는 있지만 계속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적어도 그 판매사를 가고 난 뒤에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독립개체이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알려주는 게 스폰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매사를 막 이렇게 도전할 때 보통 스폰서들이 같이 가잖아요. 초반,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사실 제일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한 발짝 떨어져서 이분이 제대로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그러니까 스폰서가 계속 같이 다니면 스폰서 실력은 늘지만 파트너 실력이 늘지는 않잖아요. 틀리고 설사 실수할지라도 해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부딪혀서 깨져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본인이 부딪혔어요. 우리 사업이 교육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게 탁상 공론에 비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경험 이상 좋은 스승이 없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알았던 또 들었던 그 지식들을 내가 경험해야지 자기 지식이 되는 거죠. 자기도 파트너들을 당당히 후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소비자 속에서 나를 스폰서를 필요로 할 때는 동행하는 건 맞지만 소비자 관리는 스스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그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이 그 저희 후원 수당 딱 이렇게 찍히는 것만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수당은 내가 현장에 뛰면서 이게 갖게 되는 경험 자산, 그게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본인이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라 거절도 당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혼자서 막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경험을 갖는 거, 그게 진짜 내 거죠. 다음은 소비자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가 소비자들이 산발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수당 체크가 안 되는데
제품 구매일을 일일이 챙겨야 할까요?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다라는 별 생각이 걱정, 네. 들고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일이 수당을 안 챙겨도 수당이 나오게끔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는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본연의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어떤 30, 30을 맞추는 일이 아니고 5천 대 5천 그 상한선까지 가야 되는 게 목표인데 지금의 이 작은 일에 신경 쓰다 보면은 큰 것을 거칠 수 있다라는 거죠. 회장님도 그 강의 중에 나무가 자랄 때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냈다 많이 만드시면은 차고 넘쳐서 다음에 그 단계까지 업될 수 있도록 일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근데 지금은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요. 일을 끝내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에 지금 진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첫 발을 딱 내디뎠다. 산발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더 산발적이어야 되는 거죠. 다음은 본인이 회원 등록을 했는데도 여기저기서 애터미 제품을 구매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포인트 개념을 설명을 해줘도 그렇게 이쪽 저쪽에서 구매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질문이 들어왔네요. 박은태 회원님 왠지 시원하게 정리의 달인 씨. 네, 이런 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다가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찬스. 진짜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원래 우기잖아요. 수당은 한번 태워줘 봐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이 수당이 들어오고 나면 이해를 이제 하게 되면 절대로 자기 거를 남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굿땡 같은 곳에서 뭐 단 얼마를 싸게 사는 거로 막 이렇게 눈앞에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수당을 받아보고 이게 정말 더 큰 나에게 크다. 더 큰 유익을 준다라는 그렇지, 나에게 더 걸. 이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아마 달라지지 않으실까. 뭐. 다음 질문입니다. 소비자 관리에서 조직 관리로 전환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나요?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소비자는 사실 이제 제품에 대한 비전을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사업을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직 관리는 사실 이제 함께 한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해서는 점점 조직이 커지지 않겠죠. 직급을 보니까 딱 7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직급은 판매사. 그런데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까지가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그럼 이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진짜다. 이걸 배워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도전했는데 사실은 잘 못했죠. 상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업인 거를 제가 딱 반쯤 가서 일주일 딱 가고 난 뒤에 다시 포기를 했어요. 제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전 본 크기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저는 그거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팀워크를 못 만들어낸 거죠. 내가 성공하려면 남을 생각해야 되고 남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 그게 결국은 조직 관리를 하는 기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스폰서하고 저는 일을 했었어요. 그게 복제되면은 일이 쉬워지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파트너들한테 파트너 믿지 말라 그래요. 불신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네, 스폰서 믿고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나는 중간 역할, 가교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스폰서 에듀파이라고 파트너 잘 섬기고 이게 복제가 되면은 또 내 파트너도 날 스폰서 에듀파이라고 나가 또 파트너를 섬겨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그 라인십이 잘 형성되면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판매사라든지 팀장들이 초기에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스폰서 보고 잘 따라하다가 자기 파트너가 생기면 도련이 바뀌는 거죠. 자기 파트너 자기가 챙기겠다고 또 스폰서하고 이 라인십을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오히려 자기 조직이 더 잘 안 되는 걸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큰 조직을 만들 수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이네요. 10명의 소비자와 1명의 사업자가 있다고 했을 때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1000% 사업자.
1000% 사업자. 당연히 사업자. 결국 저희가 이제 소비자 조직을 만드는 소비자잖아요. 네. 사업자라는 거는 조직을 구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인을 펼치죠.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사실 내 수당이 되는 건데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니까 물론 소비자들도 소개는 하지만 네, 그거 굉장히 작은 네, 규모인 거고 이 사업자들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고 복제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꿈을 이뤄내고 사업을 해서 상한선까지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사업자. 소비자와 사업자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사업자를 선택하죠. 그렇지만 그 사업자도 궁극적으로 소비자 속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할 이런 훌륭한 리더,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소비자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두 분 모두 굳이 선택을 한다면 왕 소비자인 사업자를 선택한다고 하셨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사업을 10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배워서 겁나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원처럼 고민보다는 생각을 겨냥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겸손히 섬기는 모든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알려줌 같이 해주세요. 궁금한 거 알려줌 어떠셨나요? 여러분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다음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다음 편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